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요? 투자자들이 확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버쩍 얼어버릴 수밖에 없죠. 실제 그 단서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말입니다. 지난 4월 25일에 4.70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4.616%까지 올라갔고요. 5월 30일 4.548%까지 아직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어떤 단서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이 시장 벤치마크 금리 자체가 4.5%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요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보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까지도 여러분 이상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추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잠정치 발표될 때 1.6%였습니다. 1.6%. 그런데 추정치는요. 이제 두 번째 발표되는 거예요. 다음이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잠정치, 추정치, 확정치 이렇게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세 번 발표가 되는데 두 번째 발표가 된 것은 1.3%입니다. 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예, 2023년 4분기 4.9% 성장했잖아요. 예, 3분기. 4분기는 3.4%. 그런데 올 1분기는 1.3%로 꼬꾸라졌습니다. 경제가 나빠진다는 신호예요. 그런데도 금리 인상을 하겠대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혼란이죠. 굉장히 혼란이죠. 그죠? 예, 경제는 나빠진다는 신호가 왔는데 금리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게다가 실업률은 또 늘어났습니다. 21만 9천 명. 뭐 늘어났다고 해도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명이니까요. 지난 5월 28일에 21만 6천 명인데 그때보다 한 3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뭐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과거에 실업이 많았을 때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4월 2일에 2020년 4월 1일 예,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664만 8천 명. 엄청났잖아요. 그때보다는 굉장히 적죠. 지금의 위기는 그때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분야보다 늘어나니까 이게 여러분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것 지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시장은요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있는 데다가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것 예, 이것까지 겹치니까 시장에는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기업의 실적도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하는 예, 세일스포스라는 데 있습니다. 세일스포스. 여기는요 실적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 바람에 나스닥 보세요. 오늘 1.08% 빠졌습니다. 183.5가 빠져서 16,737.08로 마감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최악으로 빠져나가는 것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 빠진 거죠. 예, S&P 500도 0.6 장 막판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대형주 중심입니다. 31.47이 빠져서 5,235.48로 마감했고요. 예,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0.86이 빠졌고요. 330.06이 빠져서 38,000
111.48로 마감했습니다. 전체가 다 빠졌죠. 전체가. 다우산업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인상 움직임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거 이틀 연속 무너지는 거 야 이걸 보니까 시장이라는 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다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투자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투자를 하잖아요. 진짜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도 굉장한 충격이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자고요. 그래야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반도체도 보면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5월 29일 날 1148.25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5월 30일에는 110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떨어졌어요. 인공지능의 열풍 쭉쭉 밀어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이제 조금 빠졌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예상보다는 많이 빠지겠죠. 게다가 시장의 불안감도 좀 더해지니까 아마 반도체도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좀 올랐습니다. 다행히 178.7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충격들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신용등급이 주르르 떨어지는 바람에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들이 전부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아마 시장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더 봐야 됩니다. 오늘 애플도 191.2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애플은. 이러다가 사상 최고치 곧 경신한다는 소리 나오겠습니다.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월 19일에 165달러까지 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를 제가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굉장합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저는 팔아라.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자.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시장 투자 진짜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도 말입니다. 돌다리 건너지 마라. 지금 우리는 천막이 아니라 임시 집을 지어서 지금 살고 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더 좋은 날이 오면 그때 투자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쯤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